그렇다면 권력자의 도시계획을 살펴보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네. 과연 어떠한 지역을 투자할지 이번 책에 또 네, 2부에 고스란히 2부에서는 네, 실제 사례. 그래서 네, 1부에서 말했던 거점이 과연 뭔가 음, 땅값이 오르는 공식을 설명했는데 그 이제 구체적으로 지역을 언급해서 설명해 주면 좋겠다라는 많은 분들의 그 요청이 있으셔서 부동산 입지론으로 해석하면 망하는 이유. 입지가 좋으면 수익이 좋을까요? 입지가 좋으면 수익이 글쎄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미 아크로 리버파크 사례를 받아서 뭔가 좀 많아요. 아크로 불길한데요. 리버파크뿐만 아니라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동네 소위 대장 아파트라고 하는 신축 아파트나 혹은 입지가 상당히 좋은 아파트들이 그 동네에서 사업성이 좋은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에 다 밀렸어요. 왜 그렇게? 적어도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단어의 함정, 입지, 새 아파트, 빅데이터 아주 달콤한 단어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달콤한 단어 때문에 사기꾼들은 돈을 번다. 아, 인플루언서들은 돈을 번다. 자, 이분이 또 보니까 늘 네, 유명한 분이죠. 유명한 사기꾼이잖아요. 네, 이분이 기술적으로 모든 것들을 진단할 수 있다고 이렇게 사기를 쳤는데 이 사람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중들을 현혹할 만한 그런 단어들을 적절하게 잘 구사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부동산은 사실 빅데이터로 보기가 힘들어요. 네. 네. 살아있는 생명체와 비슷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로 부동산을 분석을 한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엑셀을 잘하는 엑셀 마스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진짜요? 저 사실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니까 요즘 빅데이터라는 얘기가 많이 네. 돌잖아요. 네, 석연파파니. 그래서 일단은 빅데이터다 딱 하면은 이런 이미지가 생각나요. 로봇 딱 해가지고 슈퍼컴퓨터가 타다닥 해가지고 그런 이미지가 좀 떠오르긴 하는데 네. 빅데이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추천하는 매물들을 보면은 정형화돼 있죠. 결국은 입지 좋은 신축 사라. 비싼 게 많이 오르니 비싼 거 사라. 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부동산이 그렇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어, 그래서 개인은 결코 빅데이터를 다룰 수 없다. 여기 보니까는 이게 빅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실체를 보면은 사실 슈퍼컴퓨터로 다루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네. 보니까 이 다 이런 것들. 빅데이터가 네. 잘 들어맞는다면 여의도 증권가의 그 슈퍼컴퓨터는 상당한 적중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 네. 보니까는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AI 빗나간 예측, 재개봉하면 맘마미아가 1위, 빅데이터 선거, 한때 유행이었을까, 빅데이터 만능이 아니다, 이런 거 봤을 때 네. 우리는 지금까지 데이터로 모든 거를 다 분석할 수 있다라는 데이터 만능주의에 빠진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맞아요. 사실 또 빅데이터가 또 보면 이게 강남을 중심으로 다 해석을 하잖아요. 네. 자, 많은 사람들이 강남을 우러러 보고 강남을 로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강남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강남은 그들만의 기구예요. 예.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대중들이 강남을 선택할 것 같지만 선택할 수 없는 많은 제한 사항들이 많다.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그 동네 대장 아파트인 신축이나 입지 좋은 아파트 들어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거길 선택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래서 저는 빅데이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건 사실 대중 개미들이 아닙니다. 지금 하락장인데 이 하락장 물 빠지는 거 보니까 엊그저께 동탄 신도시의 신축도 3억 이상이 빠졌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서울 전 지역 25개 자치구에 뭐 이름 있는 그런 뭐 신축 아파트나 입지 좋은 아파트들도 지금 시세가 지지부진하거나 시세가 빠지거나 지금 그러고 있죠. 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매물들은 뭐죠? 서울시의 거점 개발지 근처이면서 서울시가 밀어주는 재개발 재건축은 오르고 있죠, 지금. 예. 되게 복잡하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는 강남을 매수할 수 없으니까 네. 가능한 강남이랑 가까운 신축 아파트, 상품성 좋은 신축 아파트 이런 걸 좀 많이 봤잖아요. 초품화의 맞아요. 역세권의 네. 백화점이랑 가깝고 강남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신축 새 아파트. 맞아요. 네. 이게 부동산의 진리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무너진 거네요. 네,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건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누구죠? 전업 투자자들이 올려주는 거예요. 저기 부산에 사는 김씨, 대구에 사는 이씨, 제주도에 사는 박씨가 올려주는 건데 그 사람들은
투자를 너무나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느 매물이 오르는지 잘 압니다. 아까 2008년 당시에 신길 뉴타운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나 혹은 전농 신성 미소지움 아파트를 매수할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 그 당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금리가 8에서 9%까지 오르고 회사는 구조조정 들어가고 있고 모든 부동산들이 다 떨어지는데 그때 야수의 심장으로 집창촌 아파트 혹은 집창촌 재개발을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사람만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소수의 고수들. 아까 설명드렸던 부산에 사는 투자자, 대구에 사는 투자자, 제주도에 사는 전업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거지 그 동네 주민이 매수해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여기는 살기 좋은 실거주성이 좋은 곳이야 상승작 때는 오르겠지만 하락작 때는 버티지 못해요. 왜? 고수들, 전업 투자자들 그런 매물을 아예 쳐다보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락장에 여기 입지가 좋은 신축인데 왜 계속 시세가 빠지지? 그리고 저기 서울 사이드 지역에 있는 상계주공 재건축 단지들은 시세가 방어되거나 혹은 왜 더 꾸준히 올라주지?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자,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동주공 얘기를 할 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네. 여기도 창동 상계 서울시의 광역 거점 사업지의 배후 주거지이죠. 더불어서 서울시가 찜해놓은 택지개발 지구인 도시죠. 네. 서울시 도시계획 원문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재건축 사업을 빠르게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원문도 있고요. 자, 3억 6천만 원짜리가 12억 4천이 됐어요. 지난 5년 동안. 5년 동안 꾸준히 9억을 쭉 벌었네요. 오른 거죠. 예. 5년 5년간 동안 9억 정도가 와. 올랐는데 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럼 이제 이 창동 주공 19단지는 입지가 좋아서 올랐을까? 아니면 호재 때문에 올랐을까? 아니면 재건축 아파트에서 올랐을까? 아니면 상승장이어서 올랐을까? 이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됐겠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아니었다. 왜 이게 아니에요? 입지, 나름, 입지 좋죠. 역세권이고. 네. 예. 호재는 당연히 GTX 네. 신호선에 거기에다가 GTX라면은 굉장한 호재로 많이 여길 텐데, 그렇죠. 게다가 창동주공은 재건축 예. 아파트잖아요. 재건축 사업성도 좋은 아파트고. 네. 그리고 지난 4, 5년간 상승작이고. 그런데 다음 이 대치동 음마 아파트도 11.5억에서 24.9억 올랐어요. 지난 5년간. 얼마 네. 오른 거죠? 한 13억 정도 올랐네요. 잘 쳐줘도 13억 정도 올랐는데 지난 5년간. 아까 창동주공 19단지가 9억 정도 올랐다. 이 음마 네. 아파트가 요 정도 올랐다. 자, 저라면 창동주공 19단지 3억 6천일 때, 음마 아파트 11억 5천일 때 11억 5천이라는 투자금,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은 얘는 3억 6천이라는 투자금이라고 했다면은 사실 창동주공 3채 정도 살 돈이거든요. 이게. 네, 그러네요. 네, 3채 정도. 너무 그러면 굴욕인데, 네. 음마가. 예. 93, 27억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창동주공 3채. 음마 아파트 한 채 투자할 돈이면 창동주공 3채를 투자해서 27억을 벌었다. 자, 그럼 음마가 입지가 안 좋은가요? 입지가 안 좋나요? 입지는 더, 호재가 없었나요? 얘 재건축 아파트죠. 예. 얘는 특별히 상승장이 아니었나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 부동산은 정치다. 정치인한테 찍히면 안 된다. 지난 4, 5년간 정치인들한테 찍혔죠. 그런데 서울시장이 바뀌면 잘 될 거라고 하면서 강남 가자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됐죠? 정치인들한테 찍히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떠한 데이터로 이렇게 분석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반면에 창동주공 19단지는 서울의 관문 입지를 키운다는 서울시의 큰 정책과 서울광역사업지라는 큰 정책에 맞물려서 무조건 인허가가 빨리 나오는 그런 곳이죠. 예. 인허가가 빨리 나오다 보니까 상계동, 창동 지역의 아파트들 재건축 안전진단 집어넣어서 떨어진 데가 있나요? 떨어진 데가 없어요. 단 한 군데도. 저기 중계동, 하계동까지, 월계동까지 넓게 보더라도 노원구, 도봉구 내에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하겠습니다라고 안전진단 집어넣는데 떨어진 곳이 없어요. 심지어 도봉 3만 아파트, 중공업 지역 내에 있는 도봉 3만 아파트는 중공업 지역도 서울의 거점 개발지입니다. 중공업 지역 내에 있는 3만 아파트는 2차 정밀 안전진단도 그냥 한 번에 패스했죠. 예. 이런 거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뭐 여당 의원이 안전진단은 정치적인 수단이라고 이미 실토를 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거점 개발지는 인허가가 잘 나오기 때문에 단계별 피를 빨리 먹고 나올 수가 있다. 얼마 벌었는지가 중요해요. 투자자는.
그러네요. 예. 시세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어디 사는 게 네. 중요한 게 아니라 나 대치동 살아. 아니 물론 그걸로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는데 전업 투자자라면 사실 얼마 버는 게 더 중요하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강남구에 사는 게 더 중요한지 아니면 나는 빨리 돈 벌어서 은퇴하는 게 더 중요한지. 예, 그걸 한번 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지금까지 몇몇을 살펴보면은 내가 강남구 대치동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서초구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구하는 거였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무너진 거네요, 한마디로.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이분들이 좌우했다고, 서경파파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권력자가 결국은 이 부동산판을 좌지우지한다. 자, 2008년도 때 그 청량리 집창촌이 있던 그 청량리와 우리 영등포 집창촌의 배우 죽어줬던 신길동에 투자해서 돈 벌었는데 소수의 투자자들만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때 누구 때문에 돈 번 거죠? 이때 지금 그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밀어줬던 뉴타운 사업지였기 때문에 서울시의 거점 개발지였기 때문에 돈을 번 거죠. 어, 실제로. 예. 그렇네요. 그렇다면은, 미래가치,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미래가치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결국에는 이 미래가치가 권력자가 결정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네, 네, 권력자가 결정하는 거고, 쉬운 예를 들어보면은, 강서구는 사실 투자의 불모지죠. 왜 네, 불모지죠? 거기는 비행 고도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 모두 관심 있게 쳐다보는 거점이 하나 있죠. 마곡 광역 거점도 그렇긴 하지만 그 옆에 김포공항이에요. 만약에 어, 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야 쳐다보고 있으니까 A가 되든 B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거기는 건들 거예요. 예. 음, 서울시장이 여당이 되든 야당이 되든 거기는 건들 거예요. 예. 아, 그러면 네. 투자의 불모지였던 곳이 단숨에 뭐가 되죠? 엄청난 투기 지역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이제 불장이 되는 거죠. 거기가. 예. 그렇다면은, 아무리 미래가치가 좋아 보인다고 해도, 우리가 봤을 때, 불인이가 봤을 때도, 그렇지만 권력자가 거기는 개발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미래가치는 없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거. 당분간 투자하면 네, 안 돼요.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투자하면 안 된다. 그 규정 때문에 거긴 인허가가 나오기 힘들어요. 예. 그렇네요. 지금 이제 여당이 집권하고 있는 서울시 의원들이 다음 지방 선거에서 이제 교체가 되면 그러면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하겠죠. 예. 네. 그런 수순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찍혀 눌려 있는 곳은 투자 안 하는 게 현명하다. 내가 돈 벌기 위해서는. 예. 그렇다면 도시계획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할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다면 권력자의 도시계획을 살펴보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네. 과연 어떠한 지역을 투자할지 이번 책에 또 네. 2부에 고스란히 2부에서는 네, 실제 사례. 그래서 네, 1부에서 말했던 거점이 과연 뭔가 땅값이 오르는 공식을 설명했는데 그 이제 구체적으로 지역을 언급해서 설명해 주면 좋겠다라는 많은 분들의 그 요청이 있으셔서 일부러 동부권, 서부권, 서남권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사례, 실제 서울시가 하고 있는 거점 개발지에 대해서 좀 서술을 했습니다. 예, 네, 요거 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하고 싶으신 거는 어떤 네, 게 그래서 있을까요? 이제 이분법에 빠진 사람들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사고가 유연해야 돼요. 부자들은 사고가 굉장히 유연해야 된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니었던 곳이 올해는 될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부동산은 살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빅데이터로 뭔가 할 수 없다. 예, 앞서 나가려면은 유연한 사고로 과연 A라는 지역은 작년에 안 밀어줬는데 서울시에서 올해는 밀어줄 것인가 다시 한번 쳐다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 정치인들이 과연 어디를 쳐다보는지 쉽게 말해서 지금 권력자한테 빙의가 좀 되면은 좀 잘 보이겠죠. 네. 다음 건들 개발지가. 예. 근데 이게 빙의가 되는 게 쉽지 않아서, 네, 기존의 투자 공식을 버려야 돼요. 예.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투자의 공식이 바뀌었고, 뭐 네, 주택 투자 공식도 바뀌었고, 상가 투자 공식도 이미 바뀌었어요. 그것도 지금 서집단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기존 투자 공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자, 야,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죠? 적응력이에요, 적응력. 네, 적응하지 못하면 죽는다. 그래서 최근에 누가
어딜 관심 있어 하는지, 권력자가 어딜 관심 있어 하는지 유연한 사고로 쳐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강파파님 책을 통해서 그런 걸 배울 수 있다는 거겠네요. 네, 뭐 서술을 해놨죠. 네. 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 다음 강의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